민주당, 중도 정당 표방에도 전형적인 보수 정당. 정연주 시민기자. 일반적으로 보수란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나라의 전통적 문화, 민족주의, 사회의 기본 질서와 가치를 지키려는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 자긍심과 국가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강조한다. 민족주의의 바탕을 둔 국가의 정통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만일 국가가 분단된 상황이라면 조국의 단일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당연히 통일을 지향한다. 또한 보수는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솔선수범하고자 한다. 더욱이 보수는 국가와 사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의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보수의 한 덕목인 이유는 그 때문이다. 이는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이며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대 로마 시대부터 유래된 가치로 전쟁이 났을 때 왕족이나 귀족이 먼저 전장에 나갔던 데서 시작되었다. 부와 권력, 명성을 누리려면 그에 맞는 의무를 다하라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를 예로 들곤 한다. 어디 그뿐이랴. 일제강점기에 기꺼이 자신과 가족을 희생한 수많은 독립운동가, 그 이후 조국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순국선열들, 그 밖에 이루 셀 수 없는 훌륭한 영웅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분들께 한없는 부채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실천한 분들이다. 이처럼 보수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사실 한 국가의 기본인 헌법적 가치에 다름 아니다. 사실 헌법이란 한 국가의 기본적 가치 질서로서 국가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그리고 국민이 합의하고 약속한 핵심적 가치를 공적으로 문서화한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보수라면 당연히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 헌법적 가치 내지 헌법 정신이란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원리의 바탕 위에서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10조에도 규정하고 있듯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아울러 헌법이 앞에서 언급한 보수의 가치인 민족의 역사와 전통 및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컨대 우리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뿌리와 전통, 역사와 정체성을 강조하고 제구조에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헌법 전문과 제사조에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천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바로 이러한 가치들을 실현하는 것이 보수의 목표이자 지향점이다. 그런데 모든 이념이 한 국가의 기본 가치 내지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진보도 마찬가지고 또한 당연히 그래야 한다. 다시 말해 보수 진보, 좌우의 차이를 떠나 모든 이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구현해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상의 기본 가치인 자유, 평등, 정의의 실현을 궁극적 목표로 해야 한다. 이념은 그 자체로 완결된 절대선이거나 궁극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 이처럼 헌법 정신의 구현이라는 궁극적 목표와 관련해서는 좌우의 차이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보수 진보, 좌파 우파라는 이념의 절대적 배타적 이분법적 대립구도는 전혀 합당하지 않다. 이런 자기적 정치공학적 구도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퇴행시킨다. 헌법의 기능 중 하나가 사회통합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처럼 사회의 갈등과 상호 배제를 조장하는 극단적 대립구도는 헌법 정신을 파괴한다. 중요한 것은 양자 모두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이념적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또한 양자는 구별 자체가 모호하고 중첩적이며 오늘의 진보적인 가치는 내일이면 보수적인 것이 되고 아울러 한 개인도 진보적인 것과 보수적인 것을 같이 지니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굳이 양자의 차이가 있다면 보수와 진보는 이러한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추진하는 방법과 대상, 그리고 절차 및 시기가 점진적이냐 혁신적이냐 정도다. 또한 자유와 공공선 양자의 조화와 결합 비율의 상대적 차이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 오히려 보수적 가치를 배척하는 반보수다. 자칭 보수 세력의 과거 일제강점기 일제의 충성과 부역행위, 해방 후 일제청산의 거부 및 일제강점 행위의 정당화, 민족의 역사와 전통 및 정체성을 경시하고 비하하는 식민지 근성, 지나친 외세 의존 내지 사대주의,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폄하하고 부정하는 행태 등이 증거다. 육사교정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시도를 보라. 또한 이른바 자칭 보수 집회에서 등장하는 성조기, 이스라엘기, 심지어 브라질기를 봐라.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제대로 된 보수라면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적 자긍심으로 가득 차야 할 텐데
자국민을 갈라치게 하면서 아무 관련 없는 타민족은 이다지도 사랑한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또한 강자에게는 충견처럼 한없이 비굴하고 약자에게 군림하는 행태, 비겁한 기회주의적 경향,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조장, 부하 권력에 대한 한없는 동경과 추구, 타인과 사회에 대한 배려와 공감의 결여, 왜곡된 반공 이념과 결탁하고 분단의 고착화와 적대적 공생관계를 지향하는 반통일적 태도, 자신과 생각이 다르거나 자신의 이익에 배치되는 모든 세력을 종북좌파 내지 빨갱이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태도,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 아닌 반지성 반철학적인 천박한 삶, 신의 계시와 가르침이 아닌 생활의 편의와 사교 및 부하 권력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악용하는 상당수 종교인들의 행태, 미래 세대와 모든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한 노력을 거부하거나 경시하는 태도 등이 오늘날 우리 사회 보수의 모습이다. 모두가 헌법 정신에 배치되는 현상들이다. 아울러 보수의 덕목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자칭 보수라고 자부하는 지도층과 기득권층의 헌신과 희생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들의 군복무 이행률은 떨어지고 심지어 군복무 회피 목적으로 자식이나 손주들의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한 원정 출산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반공과 안보를 입에 달고 산다. 한마디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특권과 혜택을 갈구한다. 오래전부터 나라를 지키고 의무를 이행하며 국가 사회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은 힘없는 일반 민중의 몫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이런 모순과 불의가 어디 있나? 사실 우리 사회의 보수는 반공을 운운할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공과 안보를 부르짖는다. 북한을 악마화해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연장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우리 사회에서 반공 이념은 사유재산제도와 시민의 자유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이념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 청산을 부정하는 세력과 거기에 편승해온 불의한 세력들이 일제의 침략과 강점을 정당화하고 치부를 숨기며 부당한 기득권과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공 이념이 악용돼 왔다. 민족주의의 바탕을 둔 진정한 보수라면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평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 노력도 경주해야 할 텐데 남북분단 이후 주야장천 반공과 남북 대립에 일로매진하고 있다. 평화를 거부하고 북한을 고립시켜 악마화하여 남북 간 긴장을 최고조로 높인다. 늘 한반도를 전시에 준하는 위기의 냉전구도로 고착화하고 평화적 통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위상과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인상마저 준다. 한마디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즐기고 있다. 이는 평화적 통일을 국가와 국민의 책무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에도 반한다. 한편 이처럼 왜곡된 반공 이념은 진정한 자유평등 정의의 실현을 지향하고 과거 청산을 주장하는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악용된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와 정의를 주장하는 세력, 진정한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세력을 어떠한 합리적 근거나 논리도 없이 종북좌파나 빨갱이라고 비난해왔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좌파 또는 빨갱이라는 말은 그 단어의 본뜻과는 관계없이 일부 극우 수구 식민 세력이 자신들의 견해와 이익에 반하는 세력을 가리키는 한마디로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여기에 진정한 이념적 철학적 의미, 논리적 근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좌파나 빨갱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참뜻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다. 이유 불문 그냥 좌파면 나쁜 것이다. 현대판 주홍글씨다. 이처럼 왜곡된 반공 이념은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극우 수구 세력과 독재 정권을 떠받쳐온 전가의 보도가 됐다. 최근 보수 내지 극우라고 평가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면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종북좌파이자 빨갱이인가? 민주 선진국이라고 평가되는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사회국가라는 사실을 아는가? 사회국가란 정의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국가로서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모든 국민의 생활을 위한 기본적 수요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며 진정한 자유평등 정의가 실현되는 국가를 말한다. 예컨대 독일 헌법은 독일 연방공화국은 민주적 사회적 연방국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보수의 기준대로라면 독일 등 수많은 복지 선진국들이 사회국가이기 때문에 모두 빨갱이란 말인가? 또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도 사회국가 원리이고 우리 헌법상의 시장경제 질서가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순수 시장경제 질서가 아니라 수정자본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라는 사실을 아는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헌법교과서와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모두 종북좌파 내지 빨갱이가 만든 것인가? 도대체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사회국가란 말의 유래와 의미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있는가? 굳이 과거 전통적인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의 기준을 우리의 기성 정당들에게 적용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진보 내지 좌파로 분류되는 군소정당들은 사실 중도 또는 기껏해야 중도 좌파라고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진보 또는 중도로 분류되는 민주당은 사실 전형적인 보수정당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럽 정당들의 정강 정책과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예컨대 독일의 전통적인 보수정당인 기민당은 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장기간 집권하며 오늘날 독일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된다. 기민당은 앞서 언급한 사회적 시장 경제를 내걸고 라인강의 기적을 주도했다. 그런데 이러한 기민당의 정책 그리고 기민당 소속으로 얼마 전까지 무려 16년간 총리를 지낸 앙겔라 메르켈의 정치적 노선은 한국에서는 매우 진보적이고 좌파적이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민당은 진보 좌파 정당인가? 물론 아니다. 기민당은 전형적인 보수 정당이라는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사실 한국의 민주당은 독일에서라면 기민당보다도 더 오른쪽에 있는 보수 정당이다. 이는 오랜 민주주의와 정당 역사를 가진 선진국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극우화됐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보수인가? 물론 아니다. 자칭 보수일 뿐이다. 부드럽게 표현하면 극우 정당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자칭 보수 세력들이 그렇듯이 친일 반민족 식민사대주의적 특성을 지닌 국민의힘을 딱히 극우 정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최근 유럽의 극우 정당들에서 보듯이 극우란 일반적으로 배타적 민족주의 내지 국수주의를 기반으로 외세와 타민족이나 외국인을 배척하는 특성을 가지는 것이지, 한국에서의 자칭 보수 정당들처럼 자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민족적 주체성과 자긍심을 내팽개치면서 외세 의존적인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헌법, 반민족, 반통일, 친일 식민 사대주의, 지배층과 재벌 옹호 등 그동안의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태를 보면 그냥 수구 내란 정당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물론 이것도 굳이 억지로 평가한 것이다.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희한한 정당이 출현한 것이라 사실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민의힘이 제시한 의미 있는 정책이나 노선이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평가할 대상 자체가 없다. 그냥 야당이 정책과 법안을 제시하면 그걸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정책 아닌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여야가 뒤바뀐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을 집권 여당으로 부르기도 어렵다. 그냥 야당 반대당이라 호칭해야 할 것 같다.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자칭 보수 세력은 극우, 부패, 수구, 반통일, 반민족, 반민주, 반법치, 반인권, 반환경 세력의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우리가 불이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데 있다. 그러한 불이한 역사와 그 부역 세력들이 단죄되고 청산되지 못한 채 해방 이후에도 계속 사회의 지배층 내지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확장되었다. 이들이 거대하고 배타적인 부정부패의 카르텔을 형성 강화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실제로 친일반 민족행위자들이 단죄 청산되지 않은 채 8.15 광복 이후 일제히 반공을 부르짖으면서 독재 정권의 앞잡이가 되었고, 이들 대다수가 오늘날 왜곡된 보수의 뿌리가 됐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서 악이 처벌되고 선이 보상받는다는 기본적 원칙과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현상이 누적 고착화되고, 선과 지성과 정의가 배제된 타산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비인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사회가 그런 것을 용인하거나 심지어 부추기니 젊은 세대가 어떻게 정의를 배우고 실천하겠는가? 우리 사회에서 헌법적 가치와 도덕과 정의라는 단어는 교과서에만 등장하는 것 같다. 오로지 나와 내 세력만 잘 살면 된다.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가? 우리 사회의 자칭 보수의 현주소다. 최근 자칭 보수라고 하는 지도층과 기득권층이 보여주는 사악하고 천박하고 비겁한 행태를 보노라면 극도의 분노와 자괴감 만들 뿐이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뜯어고쳐야 하는가? 보수가 진정한 보수로 돌아가야 한다.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모범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 정치인과 공직자, 기득권층이 환골탈태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자라나는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진정한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의식과 국가적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해야 한다. 진정한 보수의 모범을 보인 순국선열들에 대한 한없는 존경과 부채의식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이 나라가 어떻게 독립했는지, 왜 분단이 됐는지, 과거 청산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토록 적폐와 불의가 상존하는지,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민주화를 이루어냈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또한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부와 권력의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 평등, 정의와 이를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공공선의 실현에 있다는 간명한 진리를 깨닫게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자칭 보수 자유 세력이 자행해온 일련의 반헌법적인 헌정 파탄 사태는 비극 그 자체이지만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그들 내란 세력이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척결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반국가 반자유민주주의 세력 그 자체이다. 한마디로 가짜 보수다. 이 기회에 우리 국민은 이러한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을 직시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이번에 헌정위기 극복 이후 반드시 이들 반헌법 내란 세력에게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우리 사회의 암적 존재인 가짜 보수 괴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들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사면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사면이란 대상자의 적극적 사실규명과 진정 어린 사과, 그에 따른 처벌과 국민들의 용서가 전제된 이후에나 고려될 수 있는 것인데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의 사면은 이러한 조건들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대상자들이 죽을 때까지 어떠한 반성도 없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피해자와 국민을 조롱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하는데 일조했을 뿐이다. 이는 역사적 교육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으로 후세가 도대체 무엇을 배우겠는가? 우리 사회는 아무리 천인공노할 짓을 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와 권력을 쟁취하기만 하면 만사형통이라는 참담한 교훈을 후세에 남긴 것이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단죄하고 그 죄과를 만천하에 알리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 법과 원칙 및 정의가 기어코 승리한다는 지극히 간명한 진리를 후세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줘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프랑스가 나치에 부역했던 민족 반역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했듯이 그리고 독일이 히틀러와 나치의 제3제국을 극복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모범적 민주 법치국가로 거듭 태어났듯이 말이다.